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연세건우병원의 이상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손목과 손의 불편감을 많이 유발하는 흔한 질환인 손목 터널 증후군에 관해서, 특히 수술 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리 팔에서 연결된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이 이 구조물을 통해서 우리 손가락, 손바닥 쪽에 신경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쪽, 이 부위에 터널처럼 뼈와 인대막으로 커널로 구성된 구조물 지나간다고 해서 터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터널 안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신경을 압박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은 팔이 저린다고 해서 무조건 터널 증후군은 아니고요. 물론 신경은 쭉 우리 뇌에서부터 팔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흔하게 오는 게 터널 증후군, 그 다음에 팔꿈치에서도 눌릴 수가 있고, 또 흔한 증후군은 우리 흔히 목 디스크라고 하는 경추 디스크도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환들이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경추 디스크와 터널 증후군이 같이 온다고 하면 이중 압박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겠죠. 주로 이 정중신경이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의 이 절반을 감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증상은 이 손목 아래로 손까지 요 네 손가락으로 저리는 감, 장렬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야간에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또 오래 증상이 지속이 되면 여기 푹 튀어나온 우리가 무지구라고 하는 근육 다발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마르게 되고 푹 꺼지게 되고 위축이 오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가적으로 검사해 볼 수 있는 게, 여기를 좀 세게 쳤을 때 저림감이 온다던가,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꺾고 60초 정도 기다려 봤을 때 저림감이 더 심해진다던가 하는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손목을 많이 써서 이 터널 구조물을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구조물 자체에 과거에 뼈를 다친 골절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힘줄 주변에 염증이 너무 심하다던가, 석회가 있어서 신경을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신경에 혹이 생기는 신경종, 물혹이라고 하는 결절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신경을 압박이 되면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치료는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생활 환경도 좀 변화를 주고 보호를 좀 해주고요. 약물 주사요법을 씁니다. 하지만 이 신경 압박이 어떤 구조적인 원인으로 이미 눌리고 있다면 그건 약물이나 주사로 그 압박을 풀어주기는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전통적으로는 마취를 하고 이 정도 절개를 하고 신경이 압박이 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신경을 많이 보기 위해서 많이 절개를 했지만, 요즘에는 수술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대한 좀 적게 째고 하는 수술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 자체는 간단하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손은 예민한 기관이고, 아무래도 이쪽에 절개를 하고 들어가다 보면 이 상처 자체가 통증이 한 2-3개월 이상 또 붓기가 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 주변 통증이 오히려 손을 자주 쓰셔야 되니까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의사들이 조금만 째고 환자분한테 덜 손상을 주면서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요즘에는 이런 내시경 장비도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에 사용하는 내시경 장비인데요. 여기에다가 이런 내시경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몸에 이 손목 쪽에 아주 조그만 상처를 내고 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시경 장비를 안에다 집어 넣게 되죠. 그래서 이 내시경 장비를 받아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칼날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칼날을 이용해서 손목 위를 덮고 있는 인대를 절개해서 이 터널을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사진인데요. 내시경으로 봤을 때 이게 내시경 장비고, 이게 위에 있는 인대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이용해서 신경을 열어주게 되죠. 이 수술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환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흉터도 조금만 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보다 흉터도 적고, 또 여기를 직접 열어서 이쪽 근육과 힘줄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요. 하지만 아직 단점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술자의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환자의 경험이 기계와 이런 내시경 장비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요. 유난히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손이 좀 작으시면 이 구조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기구 자체가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구를 집어넣다가 주변 신경과 힘줄에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염증이 심하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깨끗한 시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 중에라도 내시경을 집어넣지만 깨끗한 시야가 얻어지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 중간에 내시경을 하다가 열어서 신경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합니다. 양손이 같이 저려서 오시는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양손이 저려서 왔을 때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하겠다, 아니면은 한쪽 하겠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심한 쪽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데, 이유가 양쪽을 해놓으면 양손을 다 초창기에는 못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생활이 손을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을 다 못 쓰시면은 본인도 힘들고 가족분들도 힘들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심한 쪽을 먼저 하고, 분명히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한 쪽을 하고, 이것 때문에 약물치료나 보존요법을 하면서 이쪽이 좀 호전되기를 기다려 보고요. 결국에는 양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쪽 수술하고 본인이 조금 신경 쓰시고 약물요법 하시면서 이쪽은 또 수술까지 안 가고 잘 지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환자분의 증상과 정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듯 합니다. 일단은 수술 후의 관리는 상처 관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손이 좀 붓기가 있고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한 2-3주 정도는 무리하지 않고 상처에 물 닿지 않고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내시경을 했을 경우에는 상처 정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훨씬 관리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관리가 이제 다 치유가 되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하고 나서는 가벼운 일상생활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회복 기간은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열어서 하든 내시경으로 하든 우리 같은 몸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은 필요하고요. 그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병이 심하셨던 분들은 물론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초창기에 오셔서 하신 분들은 회복 기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회복이 빠르신 분들은 한 2-3주 후에 실밥 제거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한 3개월은 지나야 선생님 수술하고 나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개인차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 자체가 심해지면 신경이라는 조직은 재생도 잘 되질 않고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이라는 조직이 이 병이 심해져서 수술하기도 힘들어지고 회복도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관심을 좀 두시고,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